마음의 벽을 허무는 10개의 계단, 대화의 레벨. 우리의 언어는 마음이라는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에 잡초가 무성하거나 담이 높게 쌓여 있으면 우리는 결코 상대의 진심에 닿을 수 없습니다. 대화의 등급이 높아진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상대라는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참 많은 대화를 나누죠. 가족이랑, 친구랑, 또 직장 동료랑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 수많은 대화 중에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준 순간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은요, 그냥 정보를 주고받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정, 바로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으로 가는 길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단 하나뿐인 통로 같은 거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제대로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서로의 집 문 앞에서 그냥 서성이다가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아닐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 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높고 단단한 벽에 가로막혀서 진정한 연결을 방해하곤 하죠.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서로의 진심에 닿기 어려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와 해법이 담긴 지도를 오늘 같이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관계의 여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친밀도에 따라 3가지 뚜렷한 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마치 아주 견고한 성을 탐험하는 것처럼요. 가장 바깥쪽의 성벽에서 시작해서 안뜰을 지나 가장 깊은 중심부인 내실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이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아, 내 관계는 지금 이쯤에 있구나 하고 딱 보이실 거예요. 네, 우리가 탐험할 3구역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단절과 방어의 공간인 외부 성벽. 두 번째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안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유대감과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내실입니다. 자, 그럼 성의 가장 바깥쪽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구역 외부 성벽입니다. 이곳에서의 대화는요, 사실 소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전한 거리를 딱 확보하고 상처받지 않게 나를 방어하는데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는 지극히 얕거나 방어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대화 자체가 없기도 하죠. 말 그대로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상태인 거죠. 이게 참 놀랍게도 이런 대화들이 우리 일상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상대방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침묵,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고받는 안부 인사, 그리고 나는 쏙 빼놓고 남의 얘기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만 전하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관계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쌓아 올린 그런 심리적인 철벽인 셈이에요. 어떠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혹시 이런 성벽 뒤에만 머물렀던 대화는 없었나요? 자, 이제 조심스럽게 성벽을 넘어서 안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진짜 나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는, 뭐랄까,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는 공간이에요. 바깥 세상에 대한 사실 보고가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가치,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7레벨에서는 나의 생각을 말하고요. 6레벨에서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나눠요. 그리고 마침내 5레벨에서 우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감정의 공유가 가장 깊은 내실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은 곳, 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유를 넘어서는 곳이에요. 나의 약점, 나의 상처를 기꺼이 드러내고 상대방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진정한 연결의 영역이죠. 때로는 말조차 필요 없을 만큼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정말 모든 관계가 꿈꾸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시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긴 엄청난 신뢰와 용기가 필요해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4레벨, 상대의 고통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면서 공감하고 3레벨, 마침내 내 모든 걸 다 보여줘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완벽한 신뢰와 수용의 상태 1레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은 바라고 있는 가장 깊은 차원의 연결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긴 여정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어쩌면 가장 어려운 딱 한 걸음이 있어요.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진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바로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약점, 그러니까 취약함을 드러내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 도약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과 의견, 판단을 나누는 머리의 대화에서 감정과 상처, 두려움을 나누는 가슴의 대화로 전환하는 것. 바로 이 전환이야말로 얕은 관계를 진짜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슬프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내 감정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왜 슬픈지, 그 감정의 뿌리에 있는 나의 두려움이나 상처, 그러니까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라고 말하는 건 나의 가장 연약한 속살을 보여주는 행위거든요. 이게 바로 레벨 5와 레벨 4의 결정적인 차이, 바로 취약함의 고백인 거죠. 세계적인 연구자 브레네 브라운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는 역설적이게도 관계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요.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속에서 비로소 진짜 연결이 태어나는 겁니다. 취약함은 끝이 아니라 진짜 끈끈한 유대감의 시작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관계의 지도가 들려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를 들고 어떻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대화의 레벨을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4가지 도구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나 전달법이에요. 예를 들어, 너 때문에 화나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 마음이 슬퍼. 이런 식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에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슴으로 듣기, 즉 공감적 경청입니다. 해결책을 막 제시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셋째는 비언어적 신호인데요. 말의 내용보다 따뜻한 눈빛이나 부드러운 표정, 열린 자세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어색한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깊은 교감의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4가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여러분 대화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확실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그저 어렵고 힘든 숙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는 아주 위대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모험이거든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의 약점까지 드러내는 건 분명 두려운 일이죠. 거절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위험한 모험의 끝에는 우리가 평생토록 원했던 바로 그 깊은 연결, 그리고 진짜 마음의 평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과 나눈 대화는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었나요? 성벽 밖에서 날씨 이야기만 하다가 정말 중요했던 진심을 전할 기회를 혹시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따뜻한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과 몇 등급의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날씨 이야기만 하다가 소중한 진심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조금은 서툴더라도, 조금은 부끄럽더라도 내 생각에는, 내 마음은 이래 라고 말하는 위험한 모험을 시작해보십시오. 그 모험의 끝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친밀감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